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너무 재밌는 뉴스가 있어가지고요. 그런가요? 네. 예. 크리스마스에 좀 이게 뭔가 싶은 기사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래요?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묶어도 풀어도 아파트값 결국 올라. 규제 줄여 신축 늘려야. 예. 이거는 공급이 그렇죠. 문제다라는. 예,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고 주장하는 뉴스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향신문 같은 날이에요. 예, 경향신문과 한국경제에서는 집값 상승 가장 큰 요인이 저금리다. 이렇게 그러네요.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이게 대체 뭘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 사실은 이견이 없죠. 그렇죠. 우리 많이 모두가 다 올랐죠. 많이 올랐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전혀 없는데 왜 올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언뜻 듣기에는 그냥 공급 부족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해서 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공급도 늘리겠다라고 네. 기조가 돌아서긴 했지만 초기에는 수요를 줄여야 된다. 특히 투기 수요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줄여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라는 식으로 했고, 네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둘 다 하겠다. 공급도 늘릴 거고, 네. 그리고 투기 수요도 잡겠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뭐가 맞냐라는 네.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론은 음. 이 지금 국토연구원 보고서 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가장 네. 중요한 것은 금리입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아파트 가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도 아니고 공급도 아니고 금리예요. 이거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근데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자기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공급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네. 수요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금리 때문이다, 자기 주장이 많은데 이 많은 주장이 다 뇌피셜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뇌피셜이에요? 그렇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근거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요 공급 곡선, 자기 대학교 1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때 경제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네네. 수요 공급 곡선 그렇죠. 다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곡선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재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도 그 그래프 봤거든요. 예, 예, 그렇죠. 수요 공급 곡선 아시죠? 예. 저도 그거 아는데 그렇죠.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당연히 공급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중요하냐, 공급이 더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실증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네. 무조건 수요가 중요하다, 무조건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안 믿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토연구원의 실증 분석 결과를 인용한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이 실증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네네. 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왜 올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오른 영향이 대략 한 50%, 금리가 너무 저금리여서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공급보다는 네. 이게 전월 가격 상승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요. 전월에 가격이 상승했면은 다음 월도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이게 하나만 한 소리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소리가 말이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가장 주식에 중요한 것이 기업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주식 가격이 오르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은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질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기업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뭐죠? 그게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 수급. 이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 주식이 오르는 거고 이 사는 사람들이 안 생기면 주식이 떨어진다는 건데 너무도 당연한 말인 것 같긴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사면은 떨어지는 거고 사면 오르는 거. 근데 이것이 당연한 말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네. 이 직후를 한번 보세요. 네. 모든 기업이 다 떨어졌어요. 네. 자, 이것은 기업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수급이 달라져서 살 사람이 떨어져서 이게 주식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코로나는 진정 안 됐죠, 아직도. 그죠? 이 아직도. 주가 폭락이 어느 정도 좀 진정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런데도 이거는 수급이 좋아져서 오른 거지 기업 가치가 좋아져서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기업 가치는 그때나 지금 얼마 그렇죠. 차이가 없는데. 얼마 차이가 없는데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은 수급 문제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는
50%는 금리 때문에 네. 그리고 40%는 수급이라는 거죠. 이 어. 그래프가 오를 그래프니까 계속 오른 거고 내릴 때 그래프니까 계속 내려간다라는 것이 40%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이 이건 저는 실증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은 금리가 가장 중요하고 공급은 공급 2.6%네요. 2.6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공급은 2.6%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경제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이게 저는 실증 데이터를 네.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수요 공급 곡선만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이래서 오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네, 제 수준인 거죠. 그럼 이제 근데 저는 2.6%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또 경제나 아파트 가격은 또 심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뭐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뭐 저도 굉장히 긍정하고요. 근데 다만 우리 아파트 가격이 공급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아주 절대적이냐 아니면은 원 오브 댐이냐라는 것은 실증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냥 원 오브 댐이다. 네. 뭐 저도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렸어야 됐을까요? 고금리? 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태우자라는 거예요. 저는 장담해요, 사실. 네. 금리를 확실하게 높이면은 아파트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제하시는 분들은 장담할 텐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고금리 정책을 피면은 경제 전체가 다 죽는 거죠. 아파트 가격도 죽지만 경제도 죽는 겁니다. 초과상관 다 태우는 그렇죠. 거고요.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다면은 아파트에게만 적용되는 금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바로 저는 그걸 보유세라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산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리면은 이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 종부세와 재산세는 올려야 된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는 측면에서 공급도 뭐 같이 늘리자. 그러나 공급이 알파이자 오메가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래프예요.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으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근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공급을 예. 우선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파트값 잡지 않았냐. 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 있더라고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네네.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거의 국민 한 9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것도 뭐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수도권만 보면 맞아요. 수도권만 보면은 지역,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노무현 정부 때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물가 상승률보다도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막 발표를 했으니까 가뜩이나 얼어붙고 있는데 얼음을 막 부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네. 그럴 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 중심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너무 올랐고 2008년 이후에는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오로지 수도권에만 맞는 말인 거고 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정책들이 이게 중앙에만 집중돼서 이렇게 수도권을 위해서만 이 제도가 나와가지고는 또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정책과 수도권 정책이 달라져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저는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셔서 예. 금리만 때려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 게. 금리를 때려잡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는 이 경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뇌피셜이 아니라 네.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 뭐 최저임금 올라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네.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런 수요 얘기 많이 공급 하죠. 곡선을 보면 그렇다. 실업률이 네. 높아진다고. 그렇죠. 실업률이 네,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뭐 많이 하셨죠. 네. 그런데 데이터 분석 결과는 어떨까요? 어때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데이비드 카드 교수예요. 데이비드 카드 교수가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과 실업률이 높이는 것이 별로 관계가 없고 오히려 최저임금 높인 곳에서 실업률이 낮아지기도 하더라라는 실증 연구 결과를 냈거든요. 신기하네요. 우리가 배운 수요 공급 곡선 이론에 따르면은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이게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네. 그런데 실증 데이터와 뭐 맞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 그 다를 때 있다는 사실을 실증 연구를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하자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야 모를 수 있잖아요. 저야 예, 뭐 예. 그래프만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나름 그 유명한 일간지,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일간지의 그 경제 기자신데 이거 몰라서 내피셜만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확실히 중요한 것은 이 실증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뭔가 있어. 뭔가 있다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 이게 똑같은 하필 또 크리스마스에 예. 이렇게 같은 아파트, 날, 예. 그죠? 아파트 값이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 의견을 내놓은 한쪽은 이렇게 완전 내피셜로 기사를 쓴 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